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소송TV의 김종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가해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에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도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해자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또 상대방이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형사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형사 합의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워낙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태간의 이목도 집중되고 또 가해자로서는 형사소송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보험을 가지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느냐?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상품들이 변호사 비용을 2천만 원까지 담보를 하고 사망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1억까지 합의금을 지원하는 상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보험금을 가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나의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과연 형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차를 운전한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조작하다가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을 치는 경우를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만약에 아무런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거죠.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건 과실로 인해 상해까지 이르렀으니까 과실치상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게 사망해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요, 이 현대사회에서 운전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공제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의 실수로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면 그건 형법적으로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례법을 둔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특례법 하에서도 결국은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합의를 해서 나의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는 특정한 범죄별로 양형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형량이 들쑥날쑥이 되고 어떤 법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형량이 너무 많이 좌우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비슷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슷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책인데요. 2020년판 올해 나온 이제 양형 기준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범죄 유형별로 적절한 양형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교통범죄란도 있고요. 한번 제가 보면서 대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라고 해서 305페이지부터 교통범죄와 관련된 양형 기준이 이 책에도 나오고 있네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교통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한번 찾아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4월에서 1년, 교통사고 치사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2년 선고하게 되어 있고요. 또 특별 양형인자나 일반 양형인자, 그리고 어떨 때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대략적인 형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합의가 되었느냐입니다. 그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형사적인 처벌을 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서 피해를 본 사람의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준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공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양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어떻게든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이요,
뭐 한 20년 납, 20년 만기 정도로 설정하셔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2, 3만 원 수준에서 충분히 좋은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거에 상품들이 여러 번 개정이 됐었는데 지금의 상품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결국은 그 금액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가해자로부터 수령하지 않고서도 바로 보험금을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맥시멈 담보가 2천만 원인데 이 맥시멈 2천만 원 담보는 1심, 2심, 3심을 다 합친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1심 때 2천만 원을 다 소진했다라고 한다면 이 3심 때는 더 이상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변호사인 저조차도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